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영국의 서리 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리스 수상은 G7 미팅에서 여분의 코비드 백신은 빈곤국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찬슬러 리슈 슈낙은 펄로우 스킴의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셋째, 영국의 보수당 의원으로 국무부 정무차관인 나이젤 아담스가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어업지도원을 사살하고 불태워버린 사건에 대한 답변을 북한 문제 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G7 화상 미팅에서 2여분의 코비드 백신은 저소득 국가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드립니다. 보리스 수상은 오늘 열리는 화상 G7 회의에서 영국의 접종이 끝나고 남는 코비드 백신을 저소득 국가들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정부는 이미 4억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주문하고 확보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잉여분에 대한 분배 시기와 양에 대해서는 올 가을부터 내각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리스 수상은 코비드 같은 위기는 다시 오면 안 된다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리스 수상이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는 코박스에 대한 자금 지원도 호소하였습니다. 코박스는 코비드 백신의 국제적 균형 배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영국은 이미 코박스에 5억 5,400만 파운드를 출연했고 미국은 지난 12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14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코박스는 WHO가 코비드 백신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20억 명분의 백신을 저소득 국가들에도 보내자는 캠페인 아래 조직한 국제기구입니다. 영상으로 남아 G7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WHO의 재가입을 선언할 예정이고 코박스 지원 계획,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프레스 비서 젠 사키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찬슬러 익스체커 리시 슈낙은 기업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펄라우 스킴의 연장을 4월 발표하는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드립니다. 영국의 경제기획원 장관이자 재무부 장관 격인 리시 슈낙 찬슬러 오브 익스체카는 코비드로 인한 기업의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펄라우 제도가 3월 31일부로 끝나는 것을 가을까지 연장하는 계획과 기업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비즈니스 레이트의 감면 혜택을 금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였습니다. 코로나 지원 패키지 중에서 펄라우 제도는 월급 2,500파운드를 받는 고용자들 상한선으로 기업이 팬데믹 기간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직원을 감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의 80센트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경기가 회복되어 가을에 이 제도가 끝나더라도 정부는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보수당 의원으로 국무부 정무차관인 나이젤 아담즈가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구조를 기다리던 대한민국 어업지도원을 사살하고 불태워버린 사건에 대한 답변을 북한 문제 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식을 빅타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영국 의회 내에서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과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초당적 소위원회 영국 상하원 북한 협의회가
외무성으로 보낸 한국어업지도원 살해 사건을 외무부 차원에서 공동조사위원회를 결성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을 국무부 차관 나이젤 아담스가 의회에 출석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을 미국의 소리방송 영상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17일 데이빗 알톤 영국 상원 의원에게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동과 옹호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고 해당 문제를 직접 북한 당국과 국제회의에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이어 영국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협력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앞서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알톤 의원이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규탄하면서 지난달 27일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의 유가족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사건의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유가족 측은 18일 해당 편지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으며 이를 지난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서한을 통해 아버지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하고 가해자는 있는데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 너무 억울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에 큰 관심이 있는 만큼 북한군이 왜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 자체를 무시하고 묻어버리라고 하는데 반해 외국의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은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의 태도와 인권이라면 먼 나라 이야기로 간주해버리는 남한의 위정자들에게 보내는 일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